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일단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밀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9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나 2차전지, 대형주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흔들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역시나 어제 시간외에서 올랐던 비료, 사료, 요소수 이런 테마주들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밀리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과 또 포스코 이쪽에서 약간의 상승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이나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 일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요. 이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계속 애플 쪽에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밀렸어요. 애플도 그렇고요. 그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주들도 일제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애플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좀 반발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사실은 종목 단으로는 지금으로서 짐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혜주나 섣부른 이제 피해주를 찾으시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애플 쪽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피해주 쪽으로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수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도 좀 뭔가 제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제재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시각도 있죠.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체크해 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이게 국내 반도체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파크 시스템즈라던가 넥스틴 같이 중국 장비 업체의 대체가 좀 불가능한 쪽을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스틴은 또 과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서 이 종목부터 한번 AS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넥스틴은 약간 이제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LA 장비, 미국 장비가 중국 쪽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 넥스틴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중국 쪽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한쪽에서의 또 우려하는 부분은 넥스틴 장비마저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끔 제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중국에서 크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만약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온다면 또 추가적으로 오히려 수혜주가 또 피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국의 어떤 제재에 대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움직이시는 게 맞지, 지금 벌써 뭔가 수혜주를 찾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어찌됐든 좀 이슈들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론 역시나 저희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고 수익이 최고가 기준 63% 잘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어제 상한가를 이제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6월 2일 날 말씀드렸던 호재들, 뭐 하나마이크론 쪽으로의 어떤 패키징 검사 장비.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이 되는, 그러니까 고객사가 전방 고객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회사에서 기다렸던 고대했던 부분은 삼성향이었는데 엊그저께 초도 물량이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삼성향으로도 이제 초도 물량 납품이 시작됐기 때문에 양사에 모두 패키징 검사 장비를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24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삼성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도 물량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풀로 만약에 수주를 받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가이던스 상향은 추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제 후에 뭐 이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잠시 쉬어갈 수는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 성장성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리뷰까지 마쳐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에 한번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의 매수 강도가 높았던 쪽 우리가 이제 상위 20위까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샀다라는 게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제약바이오, 뭐 중국 소비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중국 소비는 같이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이제 그 성격이 좀 다른 기관이죠. 사모펀드는 네.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을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 섹터도 되게 많이 갈려요. 사모펀드는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유커수혜주, 네. 화장품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 코스맥스 MBT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사모펀드 쪽에서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잘 버텼던 쪽은 비만치료제 쪽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여전히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은 빅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 뭐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아마도 저는 트렌드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비만치료에 대한 그 하반기 모멘텀도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돼서 그때 시즌을 기억을 해보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릴리가 실적 발표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도 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3분기에도 그러한 움직임은 유사하게 갈 것 같고요. 뭐 저는 단기적인 트렌드이기보다는 빅트렌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비만 치료제에서 국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무래도 최근 주목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뭐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네. 쪽, 그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빅트렌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될 텐데, 반도체도 사실 뭐가 많잖아요. 네,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눈에 띄는 게 넥스트칩이나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등등의 종목들 보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반도체 트렌드는 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포커싱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몇 주 전만 해도 HBM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많이 네.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 엔비디아 좀 쉬고 있고 그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식각 쪽이나 증착 쪽에서의 뭐 소재나 그런 쪽에서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던 낸드나 이런 쪽에서의 가격 반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재 쪽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렸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수급이 몰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 볼 텐데 우선은 지금 클리오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클리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아무래도 미용기기 쪽인데 한 번 더 이제 연기금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색조의 강자인데 이번에 색조 라인들이 시세를 잘 낼 때 못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면세라든지 중국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랠리에서 좀 제외가 됐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됐죠. 유커의 유입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면세라든지 중국 쪽의 선호도가 높은 아모레주이나 클리오 쪽을 지금 기관들은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수출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추천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긍정적인 콜로 인해서 좀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클리오 위주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보면서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칩셋 미디어, 앞서 이제 저희 그 표에서도 봤던 쪽인데 모멘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죠. 이거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다가 이제 핵심 GPU 칩 같은 것들을 못 팔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은 반도체 칩에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IP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이 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IP 이거를 이제 그렇게 부르고 IP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칩 제조사에다가 이 비디오 IP를 라이센스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제조사는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기술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TV,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이제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은 IP 공급 시점에 발생하는 이제 라이센스 매출, 그 다음에 고객사가 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또 받는 로열티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유지 보수 쪽에 해당되는 용역 매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로열티가 한 42%, 라이센스가 한 53%, 용역이 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NXP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국내외 팹리스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2019년 이후에는 자체 반도체 칩 내재화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모비라이나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로 고객군들이 조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AI 분석 대상이 이제 문자에서 약간 동영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동사에게 아주 큰 기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를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에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며칠 전 앞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의 반도체 굵기 시행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동사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모멘텀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암의 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사에게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피어그룹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높은 값을 받으면 이 회사 너무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부터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RM의 상장 부분에서도 관련해서 밸류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요인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다고요.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이제 나오면서 조금 주가 조정을 네. 받았는데요. YOY로 이제 전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한 부분이 조금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전시장 침체로 로열티 매출 감속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향 산업용 영상 처리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엣지 컴퓨터 쪽으로 영상 처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판매가 지속돼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저는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매출도 계속해서 연내에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시 성장 가도를 재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NPU, IP 출시가 있고 또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대형 고객사 확보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PU, IP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실적 인식이 아마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가 고객사 수준의 잠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가 연내 결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라이선스 매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4만 원에 근접한 상황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1차로는 4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46,000원, 손절가는 35,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앞서 우리가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죠. 파마 리서치가 될 텐데 주가 조정은 기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적부터 분석해 볼게요.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 상회했고요. 일단 의료기기 쪽 리쥬란의 내수 수요와 동시에 수출 증가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메틱 쪽에서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국내 리오프닝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피부과를 많이 방문을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 진출한 태국 쪽에서도 굉장히 그 매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의 피부과 방문이라든지 성형외과 수요가 많아지면서 하반기에도 아마도 리쥬란의 의료기기 분야 쪽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목할 부분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전에 이제 그 홈쇼핑에서 팔 땐 마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올리브영이나 면세 쪽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마진율이 그래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실제로도 성장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죠. 한 개의 제품만 남았고 재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저는 올리브영의 상황이나 면세 쪽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숫자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여러 해외에서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리브영이 회사 앞이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 봐야겠네요. 근데 명동 네. 쪽에 아마 올리브영 가셔야 좀 체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말은 즉슨 명동 쪽 이제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쪽이잖아요. 네네. 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그 K-팝 열풍이 돌면서 K-뷰티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관광 명소가 이제 좀 뭔가 돌아보고 여행 같은 것들이었다면 요즘은 뭔가 뷰티 쪽으로 체험을 해보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용 의료 시술도 있지만 네일 아트나 속눈썹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도 네. 이제 관광의 그 명소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시술을 받는 게 훨씬 값이 싸요. 네.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쥬란은 다른 미용 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스킨 부스터로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용 관련해가지고 피부과를 많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리쥬란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유커라든지 외국 관광객 유입의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관광도 굉장히 핫한데 최근에는 뭐 네일이나 뭐 헤어나 이런 화장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K-뷰티를 위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주가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러면 파마 리서치 지금의 자리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파마 리서치는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